안녕하세요. 메이커 문화의 앞장서는 3D 아토의 독고쌤입니다. 여러분, 캐디안 3D 1편 기본 조작편 보고 오셨나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컴퓨터 잘 쓰시는 분들은 아예 다 누르면 되네 하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1편부터 꼭 보고 저와 같이 캐디안 3D 배우는 걸로 합니다. 왜냐면요. 저와 1편부터 이제 용어를 맞추고 기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맞출 건데 나중에 처음에 안 보시면은 뒤에 가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 3편 하나하나씩 꼭 다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이 FDM 3D 프린터 최적화 모델링 기법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3D 캐디아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니까 왜 이런 이론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FDM 3D 프린터, FDM은 제가 올리는 그 자격증 독학이라는 그 글을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글루건 방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필라멘트라는 것을 고온에 녹여서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것을 FDM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 FDM 방식은 상당히 그 출력하는데 문제 요소가 많습니다. 뭐 한 층 한 층 결이 뚜렷하고요. 치수 구현이 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모델링을 마음껏 해서 출력을 하려고 그래도 뭐 문제가 여러 개가 발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각도가 너무 심해서 그 지지하는 부분이 없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뭐 출력을 하려고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이 출력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FDM 3D 프린터라는 부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과후 교사나 뭐 교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출력물 학생들 한 거 나눠줘야 되는데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 출력을 할 수 없는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배우시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은 그러한 문제점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3D 아트 블로그에다가 이 부분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 핸드아웃 자료를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핸드아웃 자료를 A4 용지로 뽑으셔가지고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오늘 진행하는 내용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꼭 배우셔야 돼요. 빈칸 다 채워놨다가요.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아 오늘 독고쌤과 배운 이 부분들의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 모델링을 진행하시면은 정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핸드아웃 자료 꺼내 주시고요.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 이거군요. 먼저 핸드아웃 자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DM 3D 프린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노즐의 땡땡과 동일하다.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노즐의 지름과 동일하답니다. 지름. 자, 우리 FDM 3D 프린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잠시만요. 제가 강의 자료를 사진을 띄워놓지 않았군요. 예, 바로 이게 FDM 3D 프린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뜨겁게 달궈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에서 필라멘트라는 녀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층 한 층 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약간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구멍에 필라멘트라는 게 녹아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나오는데 이 구멍의 지름이 국내에서는 주로 0.4mm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 구멍의 지름, 이 구멍의 크기보다 더 작게 표현을 하면은 당연히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이 지름에서 나오는 그 필라멘트 양이 일정한데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작게 표현을 한다고 얘 지름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즐의 지름, 국내에서 주로 쓰는 0.4mm보다 작게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실까요? 여기 하나는 벽이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이 지름이 얘는 0.4mm입니다. 0.4mm.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좀 더 얇죠 이 벽이. 얘는 0.2mm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3D 프린터 출력을 걸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한 줄씩 0.4mm가 그 노즐이니까 한 줄씩 쌓으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얘는 아예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즐의 지름보다 작기 때문이죠. 이것을 출력하고 싶으면 0.4mm보다 더 크게 하시거나 혹은 노즐도 0.4만 있는 게 아니라 0.2, 0.4, 0.6, 0.8 다 있습니다. 0.2mm짜리 노즐을 구매하셔서 갈아 껴주시면은 0.2mm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소 표현할 수 있는 단위는 노즐의 지름과 동일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공차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지금 여기 원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녀석, 이 위에 있는 통의 지름을 저희가 10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cm. 욕 아닙니다. 10cm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100mm죠. 10cm는 100mm입니다. 이 밑에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얘도 10cm네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이 원기둥과 원기둥을 끼워 넣는다고 쳤을 때 위도 10cm, 아래도 10cm니까 딱 들어맞게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사포질이나 드릴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드릴로 갈고 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빈칸 먼저 채울게요. 끼우는 부분, 공차는 노즐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지 들어맞는다. 만약에 길이가 동일하거나 노즐의 크기보다 작을 시에는 꽉 끼어서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쉽게 0.4 노즐의 기준으로 0.5mm에서 1mm의 여유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노즐의 지름, 그러니까 0.4mm가 한 줄 두르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이 두 개가 딱 맞으면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키우거나 작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작게 하면은 공차가 너무 작아져서 그냥 쉽게 들어갔다 빠질 거고요. 하나를 너무 크게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이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정도라면요. 이 두 개의 크기를 좀 차이를 주시면 돼요. 어떻게 주느냐. 자, 이 밑에 있는 원기둥에 아까 뚫려 있는 부분 있죠? 이게 10cm, 즉 100m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넣는 녀석 있죠? 얘를 이 넣는 부분을 10cm, 100mm 말고요. 99.6mm로 주면 됩니다. 왜 99.6mm일까요? 아까 노즐이 0.4mm라 그랬잖아요. 지금 0.4mm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줄 0.4mm 한 줄만큼 덜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FDM 3D 프린터라는 게 한 층 한 층 결이 생기다 보니까 단차가 좀 생겨가지고 좀 거칠거칠하게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0.4에서 1mm 정도 한쪽을 크게 주거나 작게 주면은 딱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에 간단한 거 모델링 할 때 이런 개념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뭐 과학 같은 거 해서 공차 집어넣고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거 만들면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지금 캐디안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오늘 같이 배우고 있는 이 FDM 3D 프린터 최적화 모델링은 꼭 캐디안 3D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강좌는 아닙니다. 그래서 캐디안 3D에서 나오는 용어는 좀 최대한 적게 쓰고 같이 쓰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쓰는 용어. 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 선이죠. 선을 뭐라 그럴까요? 여기 누르면은 왼쪽 위에 상태 표시창 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닫힌 선형이라고 뜨죠. 지금 닫힌 선형, 닫히는 무시하시고요. 그냥 선형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선이에요. 부피감도 없고요. 면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선이지요. 1, 2, 3D 디자인에선 폴리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누굴까요?
도형, 입체 뭐 여러 개 얘기를 하시죠. 얘가 지금 사면이 막힌 부피감이 있는 물체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쪼개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집니다. 쪼개지죠. 그럼 얘는 부피감이 있는 물체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들을 토대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면을 모델링에서는 서피스라 그럽니다. 꼭 지금 핸드아웃 자료에 적어 놓으세요. 핸드아웃 자료에 꼭 적어 놓으세요. 면은 서피스입니다. 얘는 특징이 부피감이 없습니다. 부피감이 없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집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보셨던 이 정육면체 박스는 도형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6개의 서피스라고 뜹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히 도형이 아니라 6개의 면이 모여져 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솔리드 생성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녀석 누르면 뭐라고 뜰까요? 지금 얘는 눌렀더니 6개의 서피스로 뜨고 있고요. 얘를 눌렀더니 솔리드라고 뜨시죠. 솔리드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입체, 도형으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사면이 막혀 있어서 부피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한 면 한 면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육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얘는 6개의 서피스,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정확히 닫힌 솔리드잖아요. 지금 3번, 핸드아웃 자료 3번 빈칸 채워볼까요? 모든 면이 닫힌 상태인 솔리드가 되어야 한다. 평면으로 쪼개질 수 있는 서피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슬라이싱이나 출력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지금 이렇게 6면이 막힌 부피감 있는 솔리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6개의 서피스로 잡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서피스로 두는 게 아니라 솔리드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캐디안 3D에서는 합집합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마지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요. 지금은 이런 거를 서피스로 두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합집합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합집합 기능을 사용하니까 여기 솔리드로 변경되었죠.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아니라 모든 면이 막힌 솔리드 상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오늘 아까 알아보셨던 이 서피스와 그 솔리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두셔야지 앞으로 진행하기 수월하십니다. 자, 네 번째. 잠시만요. 자,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히자.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빈칸 먼저 채우기 후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야 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작을 시 수축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출력 중에 베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도형 다 보시면은 동일한 녀석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한쪽은 바닥이 닿는 부분이 넓고 한쪽은 작죠. 둘 다 출력이 가능한 형상이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 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이 노즐이 이 출력물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물을 이 노즐이 건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출력물을 노즐이 건들다가 바닥에 닿는 힘이 약하면은 얘를 진동이 때문에 흔들리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하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주시는 게 출력 안정성에 좋습니다. 모델링, 3D 모델링 하실 때 이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히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모델링을 하시고 나중에 출력을 하기 위한 그 3D 프린터 언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슬라이서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게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각도 회전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모델링 하시는 단계에서는 신경을 덜 쓰시되 어떻게 해야지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하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도형이 몇 개로 보이시나요? 1개? 2개? 3개도 되겠죠?
이럴 때는 드래그를 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해볼까요? 지금 여기 아까 배웠던 두 개의 솔리드라고 뜹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러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두 개가 겹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출력을 진행하면은 이렇게 외곽 테두리에 맞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력 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아요. 우리는 이 두 개가 겹쳐 있어도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D 프린터 기계들은 여기가 두 개가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노즐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두 개로 만들고 싶은 게 확실했다. 이걸 내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만들고 싶은 게 분명하셨으면은 이거를 정확히 한 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한 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합집합, 말즈라는 명령어를 써서 만들 수 있는데요. 연산하기 안에 합집합이라는 걸 써주시면은 가운데 이어 붙여진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클릭을 해도 두 개의 솔리드가 아니라 한 개의 솔리드, 그냥 솔리드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겹친 부분들은 모두 다 단일 솔리드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5번 빈칸 채워볼까요? 겹쳐진 부분은 솔리드들의 합집합, 말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단일 객체가 아닌 경우에 슬라이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념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빈칸을 먼저 채울게요.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채우겠습니다. 급경사가 없도록 모델링합니다. 각도가 심하게 기울어서 지지할 부분이 없는 경우에 출력 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포터, 가로치고 지지대도 적어주세요. 서포터, 지지대를 생성할 수 있지만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보실까요? 앞에 화면 봐주세요. 지금 이 기둥은 수직으로 올곧게 서 있죠.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FDM3 프린터는 밑에 면을 지지해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 면이 얼마나 잘 안정적이게 버텨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옆에 이 녀석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꺾였는데요. 이 각도가 45도입니다. 45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쌓아 올라가겠죠. 문제없이 쌓아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여기 허공에 뜨는 빗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정도면은 적당히 쌓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각도가 심하지 않으니까요. 좀 더 극단적이게 가볼까요? 이 녀석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기울었죠. 여기까지는 잘 쌓아 올라가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국수처럼 난리가 났죠. 경사가 엄청 심하잖아요. 90도로 거의 썼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출력이 잘 되다가 여기 지지할 부분이 없으니까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이런 흘러내리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한 각도가 몇 도냐를 알아봤는데 45도. 대부분 3D 프린터에서는 45도까지만 기울여 주시면은 문제없이 잘 타고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실 때 각도를 여러분이 좀 고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45도 안쪽으로 다 넣으셔가지고 최대한 서포터가 안 달리게 하시면, 급경사가 없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이런 급경사가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3D 프린터, 여러분이 모델링한 걸 3D 프린터 언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슬라이서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큐라라는 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런 각도가 심하게 기운 물체에다가 지지대를 형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가상의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출력할 때 같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런 피규어 사람이 실제 출력물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제 출력물입니다. 지금 빨간색, 이 녀석들이 다 서포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건설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출력이 끝난 후에 이런 거를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떼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서포터도 어쨌든 출력이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이 서포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45도 각도 안쪽으로 전부 다 집어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3D 프린터 최적화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다 알아보셨는데요. 한번 다 띄워 넣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노즐의 지름이 0.4니까 0.4보다 작으면 표현이 불가능하다 배워보셨고요. 두 번째, 공차 끼워 넣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0.4mm만큼 적게 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지는 면은 서피스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입체감이 있는 도형은 솔리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피스 6개가 합쳐진 경우에는 합집합이라는 명령을 써서 정확히 솔리드로 바꿔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 바닥에 닿는 면이 넓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겹쳐있는 도형은 겹쳐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합집합이라는 기능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말지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경사가 심하면은 서포터라는 것을 대서 출력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면은 서포터가 없이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각도가 45도에서 90도 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개념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프린터를 진행하시는데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고요. 지금 핸드아웃 자료 안 뽑아서 빈칸 안 채우신 분들은 꼭 뽑으셔가지고 빈칸 채우셔서 앞으로 FDM 방식 모델링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내일부터 하는 예제 그리기에도 이 프린터 FDM 모델링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꼭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메이커 문화의 앞장서는 3D 아토의 독고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예제 그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